텍스처가 빠지면서 스무스는 싼 거, 더 좋은 거는 마이크로 텍스처나 나노 텍스처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상해까지 한번의 이재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텍스처드 보형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련을 해봤는데요. 악성 림프종 사태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매크로 텍스처링이라고 부르는 이런 텍스처링 보형물 사용이 사실상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조금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텍스처링 보형물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이제 과연 맞느냐. 상당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좀 간추려가지고 보형물을 고르는 입장, 선택하는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팩트 체크도 좀 해보고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드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보형물의 표면은 맨들맨들한 그런 표면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그게 스무스 타입이고, 뭐 지금도 스무스 타입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코팅을 입혀가지고서는 제품으로 이제 내놓는 거죠. 그게 텍스처링 보형물이에요. 텍스처링 보형물은 왜 탄생했느냐, 텍스처링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실리콘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실리콘 텍스처가 탄생하기 전에 폴리우레탄 폼 코팅 기법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실리콘이 아니죠, 이거는. 폴리우레탄을 실리콘 보형물 표면에다 코팅을 하니까 이거는 구축이 아예 안 생기더라. 근데 이게 동물 실험에서 이제 암을 발생하는 발암물질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FDA에서 이걸 이제 폐기시켰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게 또 판명이 났어요. 폴리우레탄 폼은 인간에서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도 그것을 이제 금지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 와중에 이제 그걸 만드는 업체가 이제 없는 거죠. 폴리우레탄이 구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주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흉내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엘러간, 그 당시에는 맥간이었는데, 맥간사에서 폴리우레탄 폼 코팅과 이제 비슷한 그런 울퉁불퉁한 이제 실리콘 표면을 갖다 입혀가지고서는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이제 만든 이유는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거가 이제 첫 번째였는데, 구축을 왜 예방하느냐면은 살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 보형물 주변에 생기는 피막의 어떤 조직 구성을 바꿔놔요. 어쨌든 유착이 되면은 보형물이 이제 위치가 이제 이탈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좀 많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축을 없애겠다고 폴리우레탄 흉내량을 만든 건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유착이 좀 잘 되니까 보형물이 일로 절로 옮겨 다니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텍스처링 보형물들을 열심히 애용하는 의사들이 또 이제 생겼던 거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런 마찰력과 뭐 유착과 위치 안정화, 이런 좋은 면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BIALCL 사태가 이제 발생한 이후로 사용량이 떨어지게 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어쨌든 BIALCL에 대해서 잠깐만 업데이트를 제가 한번 해보면은, 미국 성형외과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실어놓는데, 모든 텍스처링 보형물이 다 ALCL,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갖다가 이제 연관성을 가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스무스 타입 보형물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ALCL하고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실 보는 게 맞고, 근데 텍스처링 보형물 중에서는 거의 다 연관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엘러간의 바이오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엘러간 스타일의 텍스처링,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ALCL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텍스처링 보형물과 비교했을 때 6배 정도의 위험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FDA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전체 텍스처링 보형물 중에서 위험률을 따지면은 이게 조사자마다 너무 틀린데 355분의 1, 그래서 86,000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이제 심한 거죠, 조사자에 따라서. 그 전체 텍스처는 그런데 엘러간만 놓고서 볼 때는 3,300분의 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멘토의 텍스처링 보면 실텍스라고 하는데 연관성이 좀 낮아요, 림프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나라에서는 멘토의 텍스처링은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금지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 엘러간만 금지시켰고, 멘토의 텍스처링은 이제 물방울을 비롯해서 계속 지금 법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ALCL, 그 림프종의 전체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2019년 8월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신 이후로 한 3번째 정도 케이스가 이제 나왔는데, FDA에서 발표한 전 세계적으로 733명으로 집계를 했어요. 약간 흥미를 갖고서 이 숫자를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2013년도에 WHO에서 림프종을 갖다가 정식 질병으로 등재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BIALCL이 있다고 하는 걸 다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숫자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WHO도 2016년도에 그거를 발표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엘러간 텍스처링 보형물에 대해서 리콜 조치 2019년 이후로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환자 의사들이 이 병에 대한 인지도가 2016년에서 19년을 전후해가지고 확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수도 그거 인지도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 병이 있다는 거 모르면 진단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2010년 이전에는 이 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몰랐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어쨌든 이제 지금 집계된 환자 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정체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걸로 제가 그래프를 이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런 시기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 해에 사용되는 보형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50만 개, 60만 개가 돼요. 텍스처가 이제 7만 개. 그래서 이제 한 12.7%에 해당했었다고 그래요. 2017년도쯤에. 근데 이제 2019년 정도가 이제 되면서 텍스처의 사용량은 5% 이내로 하락을 했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직도 텍스처 쓰는 사람들이 좀 의사들이 꽤 있는데, 계속 갈수록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히 림프종 때문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빨리 아주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그냥 떨어졌죠. 아예 텍스처는 안 쓰다시피 국가적인 통계가 없어가지고 저는 숫자를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빠르게 텍스처 보형물 사용이 그냥 급감을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거는 현재는 이제 스무스 타입과 우리가 마이크로 텍스처 또는 나노 텍스처라고 하는 그게 이제 주류가 되고 매크로 텍스처링은 아예 이제 빠졌다. 텍스처가 빠지면서 스무스는 싼 거, 더 좋은 거는 마이크로 텍스처나 나노 텍스처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렇게 인정받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 빼고 하나도 없어요. 이 스무스하고 마이크로 텍스처가 그러면은 뭐 실제로 다르냐? 마이크로 텍스처가 진짜 고급이고 정말 이제 좋으냐?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텍스처링이 되어 있는 표면이 살에 이제 닿았을 때 유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마이크로 텍스처, 나노 텍스처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유착이 안 돼요. 그런 돌기를 이렇게 내가지고서는 스무스하고 다르게 만든 이유는 도대체 뭐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고 제 생각에는 똑같다고 사실 보고 있고요. 성형외과 학회의 이제 유방 성형 연구회, 어떤 심포지엄, 세미나 이런 데서도 마이크로 텍스처, 나노 텍스처가 스무스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그냥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모티바를 썼을 때에도 이렇게 밑빠짐, 위치 이동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 증명한 거죠, 사실은.